제15화 1947년 체포가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속임수와 폭력으로 선거를 조작하여 루마니아를 완전히 장악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즉시 공포의 파도를 일으키며 야당 지도자, 경찰관, 공무원을 숙청했다. 그런 다음 교회를 겨냥했다. 그 다음에는 가톨릭 주교와 수없이 많은 신부, 수도사, 수녀를 표적으로 삼았다. 평범한 시민도 수없이 사라지고 감옥과 노동 수용소에 갇혔다. 산으로 도주하여 반체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누구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점령한 초기, 유대인들은 루마니아를 떠날 수 있었다. 수많은 유대인이 소련이 제공하는 자유보다 가난한 피난민 신세를 더 좋게 여겨 재산을 다 버리고 루마니아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발이 묶이고 말았다. 아누차는 자신의 이름이 유대인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 장벽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상으로 탈출하기로 계획했다. 사비나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 아누차에게 가슴 미어지는 작별이었다. 당신 두 사람을 이 나라에서 빼내기 위해 힘쓸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누차가 약속하며 말했다. 아누차는 약속대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다. 루마니아 전역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비밀 경찰이 시민들 집에 들이닥쳐 몇 시간씩 수색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을 데려가 진술서를 쓰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몇 시간 안에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승합차들이 고기, 생선, 빵 표시를 붙이고 부쿠레슈티 거리마다 천천히 돌아다녔고 이를 본 외국인 기자들은 러시아가 루마니아에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그 승합차들은 죄수를 감방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원브란트 부부도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사법경찰 한 사람이 선교본부에서 리처드를 발견했을 때였다. 리오사노 형사입니다. 형사가 자신을 소개하더니 리처드에게 물었다. 원브란트 씨죠?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 형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상쩍은 서류를 우연히 보고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당신에게 비밀 정보를 주려고 왔어요. 리처드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형사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당신에 관한 크고 두꺼운 서류가 비밀경찰 본부에 있어요. 내 눈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누가 당신을 밀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 러시아 친구들 여러 명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리오사노가 굳은 살이 박인 양손을 문질렀다. 하지만 내 생각엔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그가 리처드를 날카롭게 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대가만 적절하게 지불하면 서류를 없애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사비나가 이 대화에 껴들면서 세 사람은 액수의 합의를 보았다. 리오사노가 지폐를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이제 거래가 성사됐네요. 밀고자의 이름은... 아니요! 사비나가 말을 가로막았다. 알고 싶지 않아요. 밀고자의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을 원망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리처드와 사비나는 밀고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형사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모자를 썼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형사는 리처드 앞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밤공기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는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 본부에 불려갔다. 그러나 붉은 군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고발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리처드와 사비나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은 리처드가 3주 정도 지난 뒤에 풀려나도록 손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석방되었다고 고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하루가 멀다고 더 많은 친구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체포되면 보통 고문을 당했다. 루마니아 전역의 유대인들이 국외로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지만 원브란트 부부가 탈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유대인이 돈을 써서 여전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떠나고 싶지 않았고 사비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처드는 사비나에게 강력하게 충고했다. 나치아 쇠인 안토네스쿠가 통치할 때 우리는 한 번에 2, 3주 이상 투옥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 치하에서는 몇 년 동안 감방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아이는 누가 보살피겠어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남몰래 얘기해 본 결과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였고 원브란트 부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가 서방 세계로 간다고 루마니아 교회를 위해 일을 더 많이 못하겠어요? 리처드가 사비나에게 말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도 끝나죠. 나는 고문을 당할 테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더구나 당신까지 감옥에 갇히면 우리 사명도 끝장이고요. 소라임 목사님 부부는 외국인이라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미아이는 결국 길거리에서 공산주의자로 길러지겠죠. 여기 남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리처드와 사비나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다. 원브란트 부부의 이웃집에서 기독교인 50명이 비밀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 탈출하려는 사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께서는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그 여성은 리처드의 고민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원브란트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벽이 오자 리처드와 사비나는 추운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1월이었고 쌀아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금 떠날 순 없어요. 사비나가 말하자 리처드도 동의했다. 오랜 세월이 흐린 뒤 리처드가 몇 해 동안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가 자유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여성이 기차역에서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리처드를 환영해 주었다. 나는 그때 당신 충고를 들은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가 그녀에게 말했다. 루마니아에 남기로 한 리처드와 사비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으로 점철된 시절을 겪으며 루마니아 국민에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들은 기독교 문서의 표지를 다르게 꾸미고 기독교 서적을 공산주의 선전물 뒤에 끼운 다음 카페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고아, 전직 나치당원, 전과자, 시베리아로 추방되기 직전에 기독교인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고 가뭄과 기근이 나라 전체에서 기승을 부리는 동안 급식소에서 전쟁 피해자 수백 명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했으며 모든 교파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카르파티아 산에서 2차례 열었다. 원브란트 부부가 섬기는 부크레슈티 교회가 부흥해서 유대인 개종자와 다른 기독교인 숫자가 1000명이 넘자 그들의 사역은 공산주의 정권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